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의 의료건강 전문 방송 메디컬 TV가 준비한 정보플라자 7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만나보시죠. 미세먼지보다 호흡기 건강에 더 위험한 오존량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그컵, 텀블러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이 안 듣던 위암에 면역 항암제 치료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깨 만성질환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기 중 오존의 양도 덩달아 늘어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존은 특히 천식 등 호흡기 질환 환자들에게 위협적인데 피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박정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미세먼지뿐 아니라 오존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환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오존주의보가 속속 발령되고 있는데 오존주의보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0.12 ppm 이상일 때 발령됩니다. 오존은 태양과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이 반응해 생기는 것으로 성층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성층권에 몰려있는 오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외선을 차단하고 살균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대기권에서 배기가스 등 여러 대기 오염 물질과 결합하면 호흡기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태양 광선이 강해 대기 중 오염 물질과 결합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름에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이유입니다. 여름에 아스팔트 바닥에 물을 뿌리는 이유도 지면의 온도를 낮춰 자동차가 뿜어내는 배기가스와 태양 광선의 결합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오존은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오존에 노출될 때 가장 먼저 자극을 받는 것은 인체의 점막입니다. 신체 중 점막으로 돼 있는 코 속과 비강, 후두, 기관지, 폐 등 호흡기가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존은 주로 이제 그 점막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독성이 있는 그런 속성의 것들인데 우리 피부 중에 약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호흡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약한 형태의 피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오존과 같이 독성이 좀 강한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기체상 물질들은 호흡을 하다 보면 산소가 들어갈 자리에 이제 오존이 들어가서 점막을 자극하는 그런 형태의 피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와 같이 호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기체상 물질에 대한 영향으로 오존이 가장 명확하게 증명이 되어져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햇빛이 비치는 공간을 써야 될 이유들이 있을 때는 특히 이런 연령이나 질병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을 때는 일사량이 많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특히 아스팔트 길은 햇빛을 더 많이 흡수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8월 말까지 드론 등을 활용해 오존 원인물 배출 사업장 등 5천 곳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메디컬 TV 박정미입니다. 최근 들어 커피를 마실 때도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사용 시 청결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박세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들어 커피 등 음료를 사 마실 때 일회용 컵 대신 머그컵이나 텀블러를 일부러 챙겨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장에 따라 할인을 받을 수 있고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잘못하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국 트레드밀 리비넷 연구팀은 운동선수들이 사용한 물병 12개를 검사한 결과 평균 3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입술이 직접 닿는 부분에서는 90만 마리의 세균이 발견됐습니다. 그중 60%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해 피부 감염이나 폐렴, 폐혈증을 일으키는 세균도 포함됐습니다. 대표적으로 포도당구균, 대장균,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이런 바이러스 질환, 이런 세균성 질환들이 다 걸릴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손이나 이런 손 같은데 이 균들이 묻게 되고 그런
오염된 손으로 텀블러를 만진다든가 이렇게 되면 균들이 꽤 오랜 시간 이런 실루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외에도 뭐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바이러스성 장염을 일으키는 균, 장바이러스 균들이 있거든요. 이런 균들도 이런 텀블러나 이런 식기류, 컵 같은 걸 통해서 오염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머그컵과 텀블러는 입이 닿는 부분에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구석구석까지 쉽게 닦을 수 있는 간단한 형태가 위생적입니다. 용기를 세척할 때는 세제를 이용해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바닥 부분은 길쭉한 형태의 주방요소를 사용해 닦아주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나 솔에도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대 환경과학과 찰스 게르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세균이 많은 수세미로 세척할 경우 세균들이 머그잔에 남게 되는데 이 세균은 머그잔의 안에서 3일 동안이나 서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설거지를 한 후에는 세척 도구도 완전히 건조시키고 주기적으로 새 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텀블러에 음료를 담을 때에는 당분이 많은 탄산 제품이나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탄산과 유지 성분이 상하기 쉽고 탄산이 텀블러 내벽을 부식시키기 때문입니다. 메디컬TV 박세미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면 자칫 놓치기 쉬운 건강 의료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틈새 소식 만나보시죠. 기존 항암제가 듣지 않는 위암 환자에게 면역 항암제를 사용했더니 의외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위암센터 연구팀은 전이성 위암 환자 61명을 대상으로 특정 면역 항암제를 투여하고 2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30명에게서 암세포가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양성 환자의 종양 감소율은 30%가 넘었고 현미부수체 불안정성이 나타난 환자의 종양 감소율은 50%를 웃도는 등 새로운 특징들이 밝혀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보도된 생생한 보건의료 정보를 전달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기로 유명한데요. 항생제가 장 속 미생물 균형을 깨트려 고혈압과 아토피 등 만성 질환을 초래한다고 합니다. 고려대 의대 김인환 교수는 항생제가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항생제에 노출되면 항생제 내성을 갖는 세균이 늘어나 장 속의 미생물 구성에 심각한 왜곡이 생긴다는 건데요. 김 교수는 항생제 남용을 삼가고 장내 미생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유대영 기자가 연구 결과를 기사로 다뤘습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특히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자녀와 남은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 봐 속 시원히 털어놓지도 못하는 마음의 병,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인 우울증은 주변의 따뜻한 관심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사는 일 바쁘다는 핑계로 돌아보지 못했던 부모님께 마음이 담긴 전화라도 한번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마치 샘물에 등목이라도 한 듯 마음의 병이 씻겨나가지 않을까요? 정보플라자 7, 오늘 준비한 소식 모두 만나보셨는데요. 다음 시간 더 새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